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이제 단거나 작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초시생분들은 보통 단거나 작업이 잘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목별로 기본서나 요약서 한 권에 자신이 이제 공부하는 교재의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단원별 기출, 단원별 문제집, 최근 중요직렬 시행처별 기출도 풀 거고 전보의 모의고사도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 안에는 이제 본문, 선지, 해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교재 한 권에 넣는 거예요. 하나 예를 보자면 이거는 공기출 사이트에 이영재 선생님이 행정학 기출 분석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직렬이 나왔죠. 2024년 국가직 9급 문제고, 그리고 이게 본문이 있어요. 그럼 본문을 딱 읽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 키워드. 자, 선지도 있죠. 그러면 이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선지는 맞고 한 개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 안에서도 중요 포인트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4번이 틀렸죠. 그럼 4번은 틀리면 틀린 이유가 있을 거고 또는 한정이 있을 거고, 그럼 1, 2, 3번은 맞다고 하면은 해설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해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설 안에서도 해설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체크할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그냥 한 문제지만 본문, 선지, 해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OX 포인트들이 생기겠죠. 근데 보통 공무원, 경찰, 소방 기출이 막 1000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기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포인트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종종 기출을 답만 아는 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객관식 시험인 기출이든 여러 가지 문제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각 맞는 선지든 틀린 선지든 출제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각 단원별로 목차를 뜻합니다. 이게 나중에 목차 공부법과 또 연관이 돼요. 두 번째는 본문이든 어쨌든 선지든 여기서 중요 포인트나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서 이게 어떤 단원에 어떤 목차에 나왔던 내용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과 선지에서 또 틀린 선지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한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오답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런 유형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답 패턴을 만드는구나.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기출을 벗어난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들 나올 때 있잖아요.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소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선지는 어디 틀렸는지 그 정답을 고쳐놓고요. 그럼 그 정답을 고쳐놓은 부분이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되고요. 중요하니까 바꿔놨겠죠. 오답으로. 그리고 오답 패턴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구나. 그럼 그런 오답 패턴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품 문제 나온다. 그러면 선지를 보고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선지는 다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낫는 선지에서 고르는 거죠. 이게 소거법.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해설 보세요. 기출에서 해설이 잘 나온 문제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해설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나 키워드를 기본서나 요약서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권화 작업. 자, 제 블로그에 형사법의 신강은 선생님이 단권화한 걸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본서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소목차별로. 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왔구나. 아, 이런 부분이 오답으로 장난쳤네. 그러면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기본서나 요약서에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는 기출이든 문제집이든 일단 출제된 부분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종종 뭐 소방직 수험생분들이나 경찰 공무원 수험생들이나 뭐 공무원 특전진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역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우선순위인 기출을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지역적인 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선순위인 기본서 기출의 중요한 내용도 안 잡혔는데 지역적인 걸 보니까 내용이 섞이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기출의 중요 포인트마저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지역적인 걸 계속 같이 봐요. 또 강사님도 저쪽 좀 높여야 되니까 같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장수생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만 해도 상당히 양도 많고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서의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약서의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기출의 단권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저는 기본서의 단권화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목차, 단원별로 세부 목차가 너무 잘 나와 있고 기본서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기출을 풀든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풀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문제집 해설이 너무 빈약해. 그럼 기본서 가서 관련된 부분을 서술형 부분을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는 단권화 작업을 하기에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빠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있어요. 선생님 기본서가 1000페이지인데 그거 단권화 작업하면요 나중에 저희 5과목인데 시험장 갈 때 5과목 기본서 다 가져가야 됩니까? 이런 부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보기 다섯사습법에서는 시험보기 한 달 전에요. A4 용지로 중요하지만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 또는 이해가 안 된 부분 위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A4 용지로 한 5페이지 이내로 정리가 돼요. 괜찮아요. 자, 요약서? 요약서는요. 저는 한국사 정도만 추천합니다. 왜냐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고 또 한국사는 단원별 기출 교재의 해설이 상당히 자세하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이미 기본서 단계에서 뭐 필기 노트 같이 요약서로 같이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요약서 정도는. 근데 타 과목은 요약서로 단권화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이 있다고 할게요. 행정법에서 요약서로 강의를 나가는 선생님도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런 선생님의 강사분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제가 관리해 봤을 때 느끼는 점은 뭐냐면 상담을 해보면서도 두 분류로 나뉘어요. 뭐냐면 요약서로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 만약에 재시생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기본서랑 기출을 이미 봤어. 그런 수험생들은 요약서 공부하는 게
괜찮아요. 이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초시생이에요. 요약서는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자에 다 줄여놨거든요. 서술이 아니라 요약해 놓은 거야. 그럼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요약서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기본서 봤기 때문에 요약해 놓은 걸 보는 건 나쁘진 않아. 근데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가 다른 과목 또 공부해야 되는데 요약서라는 거는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여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본서를 담궈놔가지고 기본서를 회독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초시생들은 결국 요약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기본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요약서를 본다. 그럼 요약서는 또 문제가 뭐냐면 목차가 빠진 목차가 많아요. 중요한 부분만 넣어놨기 때문에 안 중요한 부분에 목차는 다 빠져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목차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통 목차 공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한국사 말고 다른 과목을 나 요약서로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본서에 세부 목차를 좀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로 단거나는 저는 이거 추천 안 합니다. 첫 번째, 목차도 너무 부실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문제들이 너무 겹쳐요. 그러니까 기출은 우리 단건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에다 하자. 대신에 한국사는 뭐 판서 노트든 필기 노트든 요약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국사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최대한 기본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를 굳이 불필요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직전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참 좋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기본서에 단권화를 하고 뭐 요약서에 단권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A4 용지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권화 교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정리하기 참 좋습니다. 자, 좀 더 한번 세세히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뭐 단원별 기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집들 있잖아요. 뭐 단원별 문제집, 아니면 전범위 모의고사, 뭐 시행착오 기출. 그럼 문제 풀고 나서 출제 범위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문제에 나온 단원 그리고 세부 목차 그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그러면 지엽적인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1순위는 중요 직렬 기출의 내용을 먼저 좀 잡고요. 이게 잡으신 분들은 타직렬 기출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잡혔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지역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등 문제풀이에서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잊지 말 것은 1, 2번이 중요한 거지 3번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 2번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3번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요거 잠깐 좀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 좀 정하자. 그래도 좀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 위주로 좀 먼저 보자.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맞는 선지의 분석. 그럼 우리가 각각 틀린 선지, 맞는 선지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시험장에 우리가 풀었던 기출과 똑같이 본문, 선지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랜덤으로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섞여 있는 문제 안에서 선지에서도 또는 본문에서도 같은 키워드, 같은 핵심 포인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핵심 포인트나 키워드를 보고서 이거는 어떤 단원에 어떤 목차에 있는 내용이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론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이론이 생각나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우리가 본문 선지를 보고서 관련된 이론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서나 요약서에 그래서 목차별로
단권화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론만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나요? 아니죠. 관련 이론 단원별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집도 결국은 적용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저런 단권화된 교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회독, 반복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이 과정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44수법에서는 이 단계가 2단계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서 단권화를 끝내놓고, 기본서 단권화가 되어 있고, 적어도 단원별 중요 직렬 기출을 3회독 정도는 분석을 한 단계가 돼야지 문제를 그래도 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까지는 문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냥 쿨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말하면 이 단계까지 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444수법이 상당히 유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틀린 선지는 마찬가지로 취재자가 의도한 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답을 정답 빨리 바꿔놓고, 그럼 정답 바꿔놓은 부분이 중요 포인트 키워드고, 또 틀리게 그 한정 낸 부분, 왜 한정을 낼까? 중요할까 냈겠죠. 그럼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틀린 부분을 여기 분석을 해주세요.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답 패턴을 알면은 추후에 시험장 갔을 때 못 푸는 문제 나온다.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나온다. 소거법을 활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해설. 해설에서도 중요 키워드, 또 핵심 내용 나올 수 있고, 또 단권에 빠진 부분인데 이런 내용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해설도 결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서 요약서에 한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기출, 단원별 문제지, 전보인 모의고사.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A4 용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주는 거예요. 쫙. 그럼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시간 지나가지고 생각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A4 용지에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 그 A4 용지 보는 거죠. 그러면 시험 당일날 적어도 내가 본 부분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100점 만점 킬러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고 했죠. 그럼 누구나 다 틀리니까. 근데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누가 얼마나 실수를 줄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최소 틀리면 필기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권화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되는 부분 위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